연장 900명. 이 두 개의 경비 여단 말고 제3의 경비 여단이 있었는데 그 경비 여단의 이름은 제7 경비 여단. 제7 경비 여단의 위치는 여기 이 지도에는 아쉽게도 세 번째 경비 여단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전쟁 직접 담당하는 사단으로 첫 번째 제1군단에서 가장 우리가 보기에 가장 우리 쪽에 있는, 가장 서쪽에 있는 사단은 경비여단 말고 제6사단. 6사단, 여기 6사단 그림이 두 개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 한 대선 바로 위에 그려져 있는 6사단은 6사단은 이게 사단이라고 했죠. 이건 보병사단.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지금 그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손 들지 말고 마이크로 들어오면 돼요. 무슨 뜻일까? 이 뜻은 따라에서 한 개의 연대가 빠져있다는 온전한 사단이 아니라 한 개의 연대가 이 안에 있다. 그 한 개의 연대가 어디 갔을까요? 한 개의 연대가 바로 여기에 와 있어. 그래서 이 말은 이 표시는 뭐냐면 육사단에 있는 14 연대라는 뜻이에요. 연대니까 뜻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연대가 여기에 다시 말하면 합선 경비를 위한 제3 여단을 보완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걸 말하면 육사단 오른쪽에 1사단이 있었어요. 1사단은 제1사단은 최강미 사단장. 여러분, 한과 한의 책에서 한 군이 만들어질 때 사단이 먼저. 그러니까 1사단에는 1연대, 2연대, 3연대가 이제 2사단에는 4연대, 5연대, 6연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뭐 여기 이거 이거 맞아? 뭐가 있지? 아닌데? 아, 여러분 어때요? 저희 1사단은 여기
직서가 없어요. 제1사단 11년대, 12년대, 13년대. 제2사단 5연대와 6연대. 3사단은 12연대와 13년대. 여기에 어떤 질서가 없어요. 왜? 처음에 연대가 먼저 도계, 8개 도계 각각의 도에 하나의 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개 도에 만들어주고 9번째 어디다 만들었어? 제주도에 만들었잖아요. 제주도에 제9연대가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지역에 연대 하나씩 만들고 미안해 다시 이렇게 연대, 다만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연안을, 연안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사단을 만들었다면 북한 거꾸로 사단을 먼저 만들고 그 사단 안에 차례차례 연대를 만들어서 이 안에는 질서가, 질서가 있어. 자, 그러면 1사단 사단장은 최강, 그리고 2사단, 1사단까지는 재미를 본다는데 1사단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4사단은 이원모 사단장,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사단은 제3사단인데 그 사단의 사단장이요. 제3사단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그러니까 강원도가 되는 거. 강원도에 있는 사단은 제7사단이라고 그 사단장은 전으로 강 위에는 제5사단이 있었고 사단장. 자, 우리는 지금 오늘 1950년 6월 25일 얘기를 하려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은 이 38선에서 발생인데, 그 38선에서 전쟁은 이 서쪽에서는 제3경비연과 6사단의 식사연대가 응진반도로 들어와. 그 6사단은 개성으로, 1사단, 4사단, 3사단은 의정부, 부천, 동두천으로 들어와. 2사단은 인천으로 들어왔고, 7사단은 2사단과 7사단은 춘천과 홍천으로 들어왔고, 5사단은 강릉으로. 이렇게 6월 25일 첫 번째 전투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만약 만약 전차 여단은 배, 배, 여단장 유영수. 근데 이 대륙 전차 여단은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수수께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배고들 전단을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 그림을 보여주는 나라. 자, 여기 보면 전차여단 그림이 있어요. 전차여단은 이렇게 그래요.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긴 지도가
여기, 여기에 있어요. 두 가지밖에 두 번밖에 없는데, 이 백연대는, 자, 제109 전차는, 또 여기 제203은 글이 다 많았어요. 제대로 그리려면 표시를 해줘야 돼요. 203 전차 연대, 좋아요. 근데 203은 없는데, 제107도 없어. 없죠. 그리고 107도 그림. 두 가지 설명입니다. 하나는 대북타 연단 네 개의 연대가 심하는 107, 109, 103이라는 네 개의 연대로 걸카시킵니다. 이세 전차 연대가 고기 드물처럼 백와 백을 연기해서 사단과 1사단 그리고 203 전차 연대는 3사단 그리고 제107 전차 연대는 2사단 이렇게 세 개의 축에 나누어져서 전방의 사단을 지원했다는 소리 하나. 두 번째 소리.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보전차 여단을 운영했냐면 7과 100 연대는 후방에서 따라가고 203 전차 연대는 세 개의 대대로 이루어졌죠. 세 개의 대대가 1사단, 4사단, 4사단, 6사단에 한 개 대대씩 배치가 돼가지고 1사단 속에서 4사단 속에서 1사단 속에서 전차 대대를 수행했다. 이게 두 번째 선. 소련 체계는 우리가 보는 여러 소련 체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북한 연구한 체계는 첫 번째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수준을 나오는 해결을 해야 하는 숙제예요. 또 이 전차 연대 말고도 제603호부터 찍힐 연대가 있었어. 모든 찍힐 연대는 2사단과 7사단 후방에 배치되었어. 자, 여러분, 8개의 한국 남한 사단과 10개의 북한 사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 아마 여러분의 이 사단수를 배워본 사람, 한편 문제를 배우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후방사단 한 개가
그렇게 안 기다리겠어요. 찾아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할 얘기는 뭐냐면, 남아있는 8개 사단, 한 10개 사단 중에 내가 한번 이 사단의 궤적을 추적해, 추적해 보겠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단을 하나 정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18개 사단 마음에 들지 않는다. 18개 말고 뭐 여단을 선택했고 그런데 18개 사단 말고 저 경비여단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유엔 유엔은 16 중에 하나는 미군 나는 역, 나는 캐나다 나는 그것도 있지 않아. 공산 소련 자기가 선택한 나라 또는 자기가 선택한 사단 내 전쟁 이야기를 보고서 그 나라가 또는 그 사단이 전쟁 기간 동안 어떤 일을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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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는지 조사해. 여러분이 꿈꾸지 않게 조정을 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친구랑 같이 하고 싶어요. 좋아요. 친구랑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제를 2개, 하나는 2개, 나라를 2개. 그러면 저 그거 한번 생각해서 우리 만들기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풍선 발발해가는 이야기인데, 풍선 이렇게 되면 봅시다. 좀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기업 계획은 이렇게 3가지. 번째, 방문적 인정을 위한 공부의 계획은 주공과 조공으로 나간다. 주공은 서울을 향해서 직접 6사단, 1사단, 4사단, 3사단 여러분 좀 전에 지도에서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맨 왼쪽에 6사단, 6사단 14연대 6사단 그 오른쪽에 있었던 1사단 그 오른쪽에 있었던 4사단 그 오른쪽에 있었던 3사단이 배고전차 연안에 도움을 받아서 서울로 서울로 진정을 직접 서울로 진정.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조금
2사단과 7사단, 7사단은 나중에 12사단으로 바뀌어요. 북한군 제2사단과 제7사단, 그리고 육사, 육공사 모터사이클, 모터치클연대가 협력해서 강원도의 화천인제 양구는 그 당시에 북한이에요. 화천인제 양구에서 바로 남쪽, 서울이 아니라 바로 남쪽, 춘천과 화천, 춘천과 화천, 춘천과 화천이 아니야. 춘천과 천을 거쳐 서울, 서울 남쪽 수원으로. 그래서 서울을 꼬리야. 춘천과 화천 전투를 거쳐서 수원 공은 직접 서울로, 공은 춘천과 훈천을 거쳐서 서울 남쪽 서울을 꼬야. 서울을 서울을 꼬야. 서울 후에는 그 다음에는 서울 육역, 하나는 수원 방향, 하나는 원주 방향, 하나는 삼척 방향으로 진출한다. 이게 원래 계획. 조금 동안 여러분 그 발표의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25일, 1950년 6월 25일에 무슨 일이 있었지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목소리와 시작했어요. 4시에 30분 동안 대포가 계속해서 포성을 부렸어요. 30분 동안 포탄이 남쪽. 그리고 나서 1사단, 제1사단, 4사단, 3사단 중앙으로, 다시 말하면 북층과 동북층과 의정도 방향으로 전진을 했어요. 하루 만에, 하루 사이에 10km를 전진. 그 시간에 6사단은, 이 6사단 말고 이 6사단은 개성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한국군 12여 대를 추격해서 6월 25일 사정 한강까지 진입했어요. 한강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단은 6사단 한강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25일 새벽 4시 반에 6사단 14연대로 보충된 38선 경비 제3 여단이 옹진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서부와 중부 지역에서의 남진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동부전선은 남진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2사단과 제7사단이 홍천과 춘천을 거쳐서 수원으로 남진돼서 서울을 포위하는 것이 계획이었다고 했는데 그 속도는 예상처럼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상륙작전이 두 차례 성공하는데 하나는 동해안에서 강릉 남쪽에 북한군 해군이 상륙했고 둘째는 울진 지역에 북한군 해군이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이 일이 1950년 6월 25일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날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전투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왼쪽부터 서쪽부터 임진반도 전투, 그 오른쪽에 개성문산 전투, 그 오른쪽에 동두천 의정부 전투, 그 오른쪽에 춘천 인천 전투에 그 오른쪽에는 강릉 전투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전투가 한국전쟁 초기 전투. 그 네 개의 전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기 앞서 이야기가 길게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단을 선택했는지 중복되지 않게 한번 정해봅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발표 준비를 하세요. 발표 날짜는 12월 첫 주, 12월 첫 주 또는 둘째 주. 자, 여기 있는 누구부터 할까? 자기가 먼저 생각한 사단이나 나라가 있으면 먼저 이야기하세요. 중복 안 되게 할 테니까. 그래. 이름이 뭐죠? 김주혁. 임주혁. 군의 육사단. 육사단. 남한군 육사단. 발표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그래. 누구지? 저 엄희원입니다. 엄희원. 네네. 그래. 저 얘기하세요. 수도사단 하고 싶습니다. 남한 수도사단. 네, 저 네. 너. 남한 3사단 하겠습니다. 남한 3사단 이름 뭐지? 허경민. 허경민. 제3 사단이에요. 남한 1사단. 남한 제1사단. 이름 뭐지? 유승원. 유승원. 남한 5사단. 남한 5사단. 근데 뭐지? 차승우. 자, 선택한 사람 이야기하세요. 온라인에서 듣고 있는 사람도 얘기하세요. 제가 선택한 사람. 저 남한 7사단 할게요. 이름 뭐예요? 오준호요. 오준호. 또 교수님, 저 이사단 하고 싶습니다. 이름 뭐예요? 박현민이요.
박형민, 또 선정한 사람 이야기하세요. 저 교수님, 교수님, 그래. 먼저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남한 4사단 조사하고 싶습니다. 아마 사사단 없거나 네. 제4단 사단 교수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볼까? 보자, 없나 있나. 제4사단, 제14사단, 제4연대, 제14연대는 없어요. 그죠? 없죠? 4사단 없어요. 제14연대 때문에 제4사단도 없어졌어요. 자, 선정한 사람 얘기하세요. 교수님, 저 국군 8사단 하고 싶습니다. 이름 뭐예요? 저 최한샘입니다. 최한쌤. 또 자, 이제 우리 북한 보여주죠. 북한. 선택한 사람 얘기하세요. 모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교수님, 그 칠판에 어떤 사단이 여태까지 선택됐는지 안 칠판 안 보이니? 보여서, 온라인 칠판 안 네, 보이니? 채팅이나 그런 걸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채팅으로 알려줄래? 좋아, 채팅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선생님이 칠판에 나왔으면 온라인은 잘 안 보이나요? 네, 네. 네.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다가 쓸 수는 없나? 이름 안 써도 된다면 사단이 없어. 채팅에 올라왔지. 채팅 보냈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 15사단 혹은 사단 중에 이 사단 이미 골랐어요. 한국 사단 보여줘. 한국 사단은 지금 남은 게 없는 것 같아. 교수님, 없지. 저 남한 6사당 하고 싶은데 혹시 6사당 6사단 이미 골랐어요. 15사단이 있을까요? 15사단 없잖아. 15사단 없잖아. 이 한국전쟁 초기부터 참전했던 사단은 수도경비사령부 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8사단, 8개 사단. 여덟 개는 지금 다 선정됐어요. 이제는 북한 나셔주면 북한과 유엔군 또는 공산국 골라야 돼요. 선생님, 응. 그러면 얘기하세요.
아, 교수님,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 이게 북한 3사단 제가 하겠습니다. 북한 3사단. 네, 이건 마르스커라고 합니다. 어? 마르스커입니다. 다시. 북한 제3사단.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마르스커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북한 제1사단은 이채연이 하자. 그 다음, 제, 교수님, 제1사단 하고 싶습니다. 뭐? 미국 1사단 하고 싶습니다. 미국, 1사단이요. 미국 제1사단. 미국 전체 하지 않을래? 미국은 이렇게 할 거예요. 미국은 육군과 해군과 해병, 그리고 공군, 이렇게 네 개로 나눕니다. 미국은 육군, 해군, 해병, 공군. 그 중에 뭐 할래? 지금 해병으로 이야기할 하겠습니다. 어? 해병으로 하겠습니다. 해병 좋아요. 미 해병대. 저 이름 교수님, 뭐예요? 저는 육군, 먼저 말씀하세요. 미 해병대 이름 뭐예요? 심규훈입니다. 다시 심규훈입니다. 신규원. 그래요. 그다음 저 미국 미국 공군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미국 공군 네. 이름 뭐예요? 강현서입니다. 강현서. 좋아요. 교수님, 그러면 제가 미국 해군해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이름 뭐죠? 배기문입니다. 백이문. 미 해군. 교수님, 허륜 미국 공군 하겠습니다. 미국 공군 이미 선택됐어요. 미국 육군 하고 싶습니다. 미국 육군 선택됐어요. 여기 뭐야? 혹시 미국 뭐 남아 있는 거 있나요? 다 남아 있는 거 없어요. 지금 미국은 해병대, 해군, 공군, 육군 선택됐어요. 여러분, 미군이 하나 더 있다면 뭘까요? 미군이 하나 더 있다면 미군이 한국에서 한국전쟁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것 말고 다시 말하면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연합사는 다 합치게 연합사잖아요. 특공대 있지 않나요? 뭐? 특공대, 특공대? 무슨 특공대? 스미스 특공대 전쟁 초반에 왔었던. 그거는 육군이에요. 음, 컵산 한국군이에요. 만약에 하나 더 있다면 미군이 한국전쟁 때 맡았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야가 이것 말고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미국 의료군이에요. 의무부대예요. 의료부대예요. 의료부대는 여러분 사실은 한국전쟁을 보면 미군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군보다 더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서를 남겼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나온 네 개 부대는 모두 공식적인 역사서가 있어요. 육군, 해병대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어요. 이걸 맡은 사람은 선생님한테 요청하면 선생님이 공간사를 제공할 거예요. 어떤 곳은 번역이 됐고
어떤 것은 번역이 안 돼. 어떤 부분은 번역이 엉터리로 돼 있어요. 마지막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의료부대예요. 의료부대는 아직 이 안 됐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전쟁에 한국 전쟁에서 미국 의료부대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책 제목이 메디스 워라는 책. 여러분 중에 누가 의료부대가 무엇을 했는지 맞겠다면 이 책을 제공할 거예요. 번역은 아직 안 됐어요. 또 선택하세요. 채팅으로 신청. 원은재. 원은재. 그래, 원은재가 아니라 자, 그러면 거의 지금 절반 이상 여러분 선정했는데 나머지 사람 선택하세요. 북한 교수님, 저 이사단이라고 지 북한 제1사단 있고 북한 제4사단 허륜이 제4사단 맞죠? 허륜 예, 북한 제4사단 사단입니다. 맞죠? 중복 안 되게 북한 제2사단 박준규 북한 제6사단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북한 제6사단은 김규현 북한 제13사단 제15사단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북한 제13사단 제10사단은 자료가 여러분이 참고할 자료가 너무 희박해서 너무 고생할 것 같으니까 이 중에서 북한 13사단, 북한 15사단은 빼자. 북한 제2사단, 북한 제2사단 이미 선정됐어요. 또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뭐가 남았니? 이제 남은 게 북한 군대에 남은 게 뭐니? 한국,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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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단, 건군 사단. 북한군에서는 남은 게 5사단 남았어. 또 5사단. 사단 것 같습니다. 했어? 5사단 했어요? 북한군 5사단 누가 하기로 했니? 5사단 했어요. 저 그러면 혹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 바꿀 수 있어 아직. 저 수도사단 신청을 했는데 그래, 그 북한군 105 전차 여단으로 바꿔도 될까요? 좋아요. 이름이 엄희원입니다. 엄희원.
어미원은 전차 배구여단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맡았어요. 남한군 수도사단 지금 아직 선정 안 됐어요. 그리고 강채원이 남한군 수도사단입니다. 북한군 5사단은 누가 한다 했지? 북한군 5사단은 이미 선정됐다. 김한진이 영국군 거다, 그치? 김한진 영국. 영국군은 한국전쟁에 관해서 공간사를, 영국 정부는 한국전쟁 공간사를 2권 출판했는데, 1권은 우리 학교 역사연구소에서 번역했고, 2권은 아직 번역 안 했어요. 그러니까 1권 번역본과 2권 원본을 선생님한테 요구해서 나갔어요. 영국군은 김한진이다. 남한군 수도사단은 강채원이다. 북한군 전차 배구 여단 누구지? 누가 한다고 그랬지? 저 엄희원입니다. 어미원. 어미원이다. 이제 북한군은 남은 게 뭐지? 남한군은 다 쳤고 북한군은 교수님, 저 일본군 하고 싶습니다. 일본군. 그래, 누구니? 안성상입니다. 안성산 일본군. 좋아요. 안성산은 일본군 대신에 일본군 하기는 사실은 가능하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자료가 작으니까 어렵지만 일본에서 본 한국 전쟁을 하면 자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 제공할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본 한국 전쟁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또 다른 사람. 아직 선정 안 한 사람 얘기하세요. 선정 안 한 사람은 접니다. 안재현. 안재환, 안재현이에요. 안재현, 네. 안재현 얘기해 보세요. 도와줄게. 네, 저 남은 거 뭐 있는지 제가 그러면 하려고요. 지금 나라는 호주, 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중국, 소련 이 나라들이 한국 전쟁에 깊이 관여한 나라. 그럼 저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어 혹시 할 줄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재 프랑스 하자. 네. 프랑스는 한국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선생님 좀 걱정되는 건 프랑스어 자료인데 그걸 한번 AI를 통해서 한번 읽어봐라. 선생님 자료는 선생님이 줄게요. 알겠습니다. 안재현 프랑스. 또 다 했나요? 선정 안 한 사람 혹시 있나요? 온라인에서 혹시 선정 안 한 사람 있나요?
있지만 몇 명 분들이 지금 그 여러분이 스스로 자료를 준비해도 좋고 선생님한테 자료를 요청해도 좋아요. 자료를 요청할 사람은 이메일로 요청해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지 선생님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선생님 자료를 제공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 10분 쉬고 웅진반도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 목록을 우리 조교 선생님이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확인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선생님한테 요구하세요. 문제는 어떤 자료는 선생님이 파일로 줄 수 있는데 어떤 자료는 문서나 책이기 때문에 문서나 책을 받으려면 수업 시간에 한번 나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좀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고 그래도 못 구하면 그것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금요일에 수업을 못 나오면 평일에 여러분이 학교 나오는 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본서 받아가라 볼 수 있어요. 오준호 7사단 빠졌습니다. 고준호는 얘기해 보세요. 고준호는 남한군 7사단이에요? 북한군 7사단이에요? 저 남한 7사단, 저 남한 7사단이에요. 그래, 남한 가보자. 있는데, 7사단 오석준인데, 오석준. 그래. 네, 이름이 두 번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군으로 되어 있어서 고등학생을 사진을 변경해서. 그럼 오석준은 어디? 저는 거기 그 미군 육군에. 미국 육군이야? 네. 그래, 그러면 고준호가 남한 7사단 하자고 잘 얘기했다고. 잘못하면 중복. 7사단은 그러면 남한군 7사단은 고준호예요. 미국 육군은 오석준이에요. 미국 육군은 미국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전쟁 공간사가 4권 있어요. 그런데 4권 다 번역본이 있어요. 그런데 번역본이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석준이가 번역본을 보고 선생님 이 번역본이 아니라 원본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 원본을 제공할게요. 그게 1번이 낙동강에서 압록강, 2번이
밀물과 썰물, 3번이 휴전 텐트, 4번이 한국 경쟁에서의 전쟁 지속. 혹시 여러분 이 선정했는데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답답해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 얘기해 보세요. 소련군은 일단 우리 자료실에 올려놓은 책이 중요한 공간사고, 그것 말고 추가로 선생님한테 요구하면 선생님이 추가 자료를 보내줄게요. 중공군은 없다 그지? 혹시 한국전쟁에서 소련군, 미군만큼 중요한 게 중공군인데 지금까지 선정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중공군을 맡으세요. 자, 이제 우리 옹진반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 있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한데 혹시 언제 발표인 12월 첫째 주. 12월 첫째 주요. 12월. 네, 12월이요. 네네네. 네. 또는 알- 둘째 주다. 그리고 몇 분 정도 발표 한 15분. 15분이요. 답으로. 알겠습니다. 15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또 질문 있는 사람 하세요. 아까 그 뭐라 그랬는데 응? 중국 외국 뭐? 음. 아, 박진성. 박진성이 얘기해봐라. 박진성. 박진성. 네, 교수님. 그래, 얘기해보세요. 여기 저 선정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미국 하긴 했었는데 뭔가 잘못돼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너 골라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냐면, 중국, 그리고, 호주는 누가 했지? 호주 있니? 지우야? 뉴질랜드 있니? 호주, 뉴질랜드, 응? 호주는 있어. 호주는 있어. 뉴질랜드, 중국. 뉴질랜드, 중국 중에 선택하세요. 진성아? 저 그러면 뉴질랜드 하겠습니다. 그래.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선생님한테 공간사를 받아갔어요. 2권이 있어요. 근데 1권, 2권이 있는데 번역은 안 돼 있어요. 조일이 어디 있지? 조일은 뭘 선택했죠? 캐나다. 그래. 조일이 중국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캐나다는 지금까지 선택한 사람들 중에 캐나다로 바꿔 타도 돼요. 조일은 중국이다. 조일은 중국이다. 자기가 선택한 걸 취소하고 캐나다로 바꿔 타도 돼요. 자, 더 질문이 없으면 웅진반도에 관한 얘기합시다. 여러분 중에 웅진반도에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반도예요. 여기가 옹진반도예요. 근데 이 옹진반도가 절반 이상이 남한 영토였어. 이 38선 주변에는 남한 영토였어. 한국전쟁 후에 북한 영토가 된 게 있고, 반대로 한국전쟁 이전에는 북한 영토였는데 한국전쟁과 함께 남한 영토가 된 게 있어. 예를 들면 어딜까? 예를 들면 호성, 예를 들면 연천. 연천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북한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는 남한이었어. 강원도의 고성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북한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는 남한이 됐어. 그런 영토를 뭐라고 부를까? 우리는 그런 영토를 뭐라고 부를까? 그런 영토를 수복지구.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런데 그 수복지구는 우리에게 주권이 없어.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은 다시 말하면 한국전쟁 이전에는 북한 땅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남한 땅이 된 지역은 유엔상. 우리에게는 행정만을 담당합니다. 그래. 전차부대에 관해서 자료가 정말 없어서 알려진 게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전차부대에 관한 내용은 북한 공간사 또는 북한 국군을 연구한 책 그리고 소련 책을 갖고 찾아야 해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이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주제를 바꿀 사람은 바꿔도 돼요.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질문 듣고 있으면 질문해도 좋아서. 자, 옹진반도 전투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한 지역의 옹진반도를 한국전쟁 직전에 방해하고 있었던 부대는 제17연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17연대는 어떤 연대냐면 1948년 10월에 처음 만들었고 시흥에서 그 만들어진 초기부터 연대장이 되긴 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미안하지만 본인은 조직도 들어와가지고 보여줄래요? 여러분 조직도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든 지휘관이 전쟁 직전에 임명된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를 제외. 단 한 사람이 뭘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국 전쟁에서 남한군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대의 한국 부대의 모든 사령관이 거의 모든 사령관이 한국 전쟁 직전에 한국 전쟁 직전에 대규모의 인사 이동이 있었어요. 한 사람 예외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 누굴까요? 누굴까? 음? 누굴까? 그래요. 여러분, 102년만 48년 11일 이후로 계속 한국전쟁 발발할 때까지 계속 제17년.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달리 제일 먼저 무너진 데가 제17년. 다시 이거 돌아오면서 돌려볼래? 1948년 11월에 경기도 시흥에서 총살이 되고 17년 때가 49년 6월에는 시흥에서 용산으로 부대가 이동했어요. 용산으로 이동해서 17년대가 수도 경비 사령부 예하 부대로 등록. 그러니까 1949년 6월부터 제17년대는 수도 경비를 책임진 부대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1949년에 여기 지도는 좀 잘못 그려졌는데 여러분 이 음파산이 38선 이남이에요. 이 38선 이남에 있는 이 음파산은 높이는 283m밖에 되지 않지만 군사적으로 중요한 고지였는데 1949년에 북한군이 계속 음파산 고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경비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던 제17년대가 용산에서 옹진으로 부대 이동을 1949년 11월. 그때에 이 38선에서 남한군과 북한군 사이의 분위기가 잦으니까 특히 옹진반도 이 음파산을 놓고 교전이 잦으니까 옹진지구 사령부를 여기 옹진지구 사령부에는 두 개의 연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용산에서 옹진으로 이동한 제17년대 그리고 제17년대와 함께 옹진지구를 수비한 제18년대 17년대와 18년대가 옹진반도를 방어했어. 어디를 기준으로? 음파산을 기준으로 음파산 동쪽 지역을 음파산과 음파산 동쪽 지역은 제17년대가 그리고 이
서쪽 지역은 제18연대가 옹진반도를 북한군의 침투로부터 방어했어. 경비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전쟁의 분위기는 계속 고조됐는데 갑자기 1950년 3월에 육군본부는 옹진지구 사령부를 해체. 옹진지구 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옹진지구 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건 1950년 3월까지 옹진반도를 경계하고 방위했던 부대가 2개였대요. 그때부터는 1개였대요. 그래서 18연대가 용산의 수병사로 이동하고 1950년 3월부터 17연대 한 부대가 옹진 반도 전체를 방어해 수비해야 했어. 여러분 여기까지 45km. 한 개의 연대가 아니라 2개의 연대한테도 방어하기에는 너무 정면이 좀 길었어. 그런데 그나마 한 개의 연대가 용산으로 이동하고 이제 한 개의 연대가 옹진반도 전체를 담당. 여러분 경계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부대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연대는 몇 개의 대대로 이루어져요? 3개의 대대. 부대 배치는 어떻게 3개의 부대가 나란히 서지 않아. 그래서 나 전방에 2개 그리고 후방에 하나. 그러니까 이 45km를 담당해야 하는 건 단지 2개의 대대가 이게 대대 표시죠. 이게 대대 표시. 그다음에 이 한 개의 대대가 남한에서 보면 좌쪽이죠. 이 왼쪽에 날개를 담당하고 또 하나의 대대가 오른쪽에 날개를 담당하고 그리고 제3의 대대가 후방의 예비대를 담당해야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제1대대가 그러니까 제17년대 제1대대가 좌익선 그리고 제3대대가 우익선 제1대대의 대대장 김익대 제3대대의 대대장 오익경 그리고 후방의 제2대대의 대대장은 송우림이었어요. 북한은 어땠냐면 자, 이 지역을 담당했던 북한군 부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은 누가 담당했냐면 38선 제3 경비여단이 하나의 여단이 임진반도 전체를 담당했어요. 여단이라는 건 연대보다 큰 규모의 부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38선 경비를 위한 제3 경비 여단이 1950년 6월 22일에 더 증강돼. 어떻게 증강되냐면 육사단에 이 위에 사리온이 있어요. 그 쪽에 육사단에
사령부가 있었는데 육사단의 세 개 연대 중 한 개의 연대인 14연대가 제14연대가 잘못 쓴 거예요. 1연대라고 하는 거. 제14연대가 응진반도 이쪽으로 이동. 그 지역은 그 지역 이름은 취하라는 얘기예요. 취하라는 지명이 어디 있나 없나 모르겠다. 여기 있어요. 취하. 취하를 없습니다. 원래 웅진반도를 지키고 있었던 제 3경비여단 사령부는 죽천이었어요. 죽천이 어디냐면 여기에 이 죽천은 원래 제3경비여단이 있어. 1950년 6월 22일에 사리온에서 제6사단의 제14연대가 취하로 남쪽으로 이동했을 때 남한은 두 개의 연대가 웅진반도를 방어하고 있다가 한 개의 연대가 용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한 개의 연대는 인원이 3,000명, 3,500명. 그런데 육사단의 1연대가 연대급이니까 벌써 17연대와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 연대보다 더 큰 규모의 여단이,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2배 이상의 거의 3배의, 왜냐하면 제3여단은 제3 경비여단은 대대가 6개였어요. 대대가 6개니까 연대로 치면 거의 2개 연대, 2개 연대입니다. 규모가 2개, 여단이 2개고 또 하나가 연대가 왔을 때 제 3개의 연대와 제17연대는 17연대가 맞서서 방해해야 했던 부대 병력은 자기보다 3배 규모의 강군 부대였습니다. 6월 22일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6사단의 제14연대가 취하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6월 22일부터 취하의 사단의 한 연대가 그 지역에서는 차량의 왕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병력 이동도 야간에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목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취하와 해추 사이에서 특별히 병력의 이동이 또 강군 이동이 결합이 있어요. 더욱이 그 당시 보고에 가면 평소에는 이 지역의 웅진반도 쪽에 주민들이 많이 보였는데 6월 20일 이후에는 주민들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소개됐어요. 그림자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개의 연대만 남겨두고 웅진반도에서 한
연대 용산으로 이동한 군본부는 더 놀라운 결정을 하는 게 뭐냐면 5월 말부터 38선 전선에 시행되었던 특별 경계령을 6월 23일에 24시에 해제됐어. 특별 경계령이 해제됐어. 그러니까 영내에 머물러 있었던 장병과 부교들이 휴가 외출 외박으로 배를 비우기 시작해. 그 상황에서 6월 25일이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두 개 연대 중에 한 개 연대를 빼고 그 특별 경계령도 해제. 6.25 직전에 그런 용신반도에서 있었어. 전투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어떻게 벌어지냐면 큰 그림은 제3경비여단이 남한에서 봐서 왼쪽을 공격하고 6사단 10사연대가 홍진반도의 오른쪽을 공격했어. 먼저 무너진 건 제1대 이쪽을 지키고 있던 남한군 제17연대 제1대대가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대대장이 사망, 대대장이 총격을 맞고 사망. 그래서 제1대가 먼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1대대가 무너지니까 예비대가 제2대대가 예비대였던 제2대대가 제1대대 자리로 이동해야 했어요. 제2대대가 제1대대 자리에 투입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이에 이 적의 공격으로 이 우익과 좌익이 분리가 연결이 안 되면서 이쪽 부대와 이쪽 부대 사이에 연결이 안 되면서 제3세대가 북한군에게 돌파가 됐어요. 백인혁 대령은 그때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오후에 이 전투가 6월 25일 이전에 평상적으로 있었던 교전이나 분투가 아니라 전면적인 남침이라는 것을 백인혁 연대장은 전 병력을 강령으로 이동시켜서 강령은 이 지역에 강령으로 이동시켜서 북포로 다시 강령과 북포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여기에서 해상 탈출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커다란 우연은 남한군에게 커다란 행운을 뭐였냐면 육사단 소속 제14연대가 3대대를 공격하다가 해안은 한국군 제17연대를 추격하지 않고 북쪽으로 시키아 쪽으로 철수했어요. 그 제14단 14연대의 갑작스러운 철수 때문에
제17년대는 커다란 인명 손실을 안았지만 그렇지만 한 3분의 2는 손실을 보았지만 병력 3분의 1을 복구해서 해상 철수에 성공했는데 단 하루 동안 일어나고 25일 하루 동안 일어나고 24시간 안에 웅진반도는 한국 전쟁에서 최초로 가장 빨리 적군에게 반도 공식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웅진반도 오른쪽에서 개성과 문성, 여러분 이 38선을 따라가 보면 연안 반도예요. 따라가 보면 이쪽엔 개성이, 문산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천이 있고 도는천이 있고, 그리고 더 가면 춘천이 있고 홍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웅진반도는 가장 먼저 무너졌지만 사실은 동시에 웅진반도와 개성과 홍천과 춘천에서는 동시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여파가 그 다음 전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지금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어요? 질문 있는 사람? 이 수업 내용 말고 발표에 관해서 질문. 그래. 지금 5일이랑 12일 계시다면은 그 학생들 날짜는 어떻게 순서가 정해지는지. 발표는 아마 한 이틀 거예요. 하루 할 수도 있고 이틀 할 수도 있는데 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거기까지 생각할까? 순서는 그 LMS에서 댓글로 신청. LMS에서 게시판에 댓글로 선착순으로 신청. 선착순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자. 남한군 사단 순서예요. 숫자 순서예요. 남한군 먼저 하고 북한군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유엔군 하고 그 다음에 소련 공산군 합시다. 순서는 남한군, 북한군, 유엔군, 공산군 순서로. 됐죠? 대답이? 네. 또 질문? 저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럼 물론 다 PPT도 하고 그러는데 그 뭐 따로 뭐 에세이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써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건 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지만 네. 발표할 때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는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문은 발표 그 자료는 선생님한테 2, 3일 전에는 도착해야 돼요. 이메일로. 그걸 보고 질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발표문을 준비할 수도 있고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동원한 자료의 출처는 각주로 밝히는 게 규칙이에요. 보니까 슬라이드에서 밝히기 불편하면
홍보 자료에다가 자기가 신고한 자기가 공헌한 자료 그리고 그 자료에 뭐 페이지 정보 각 규정식고 자기가 신고한 자료 네, 감사합니다. 밝히는 게 규칙이에요. 또 질문. 이제 그리고 응? 여러분이 참고할 교재는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요구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일이나 모레까지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자료는 찾았습니다. 찾아봤는데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고 내용을 문제 알려주고 어떤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는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세요. 또 질문. 또 질문하세요. 한국전쟁은 사실은 한 30개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담겨 있는 전쟁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 질문. 네. 그 발표 준비에 있어서 이제 뭐 양식은 자유겠지만 학생들이 자료를 뭐 이제 취업하고 이런 리서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요 관점에서 되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래, 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발표를 하겠다. 선생님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자료를 수합하고 자료를 정리하는데 여러분의 시각이 조금 뾰족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거예요. 평가를 좀 들어가요. 여러분이 참고한 자료 중에 자료가 뻔한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확실한 것처럼 하거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뾰족하게 지적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발표문에 출처나 각주가 필요합니다. 또 질문. 질문 없으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초기 전투, 웅진, 개성, 동두천, 춘천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